드라마 핑가입니다. 미지의 서울 드라마가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변호사 이충구가 로사 할머니를 찾아왔네요. 마치 무슨 죄 지은 사람을 대하듯이 현상월 씨를 아냐고 물었죠. 당신이 현상월인 거 다 알고 왔다는 듯이 말이죠. 예상했던 대로 로사 할머니는 세상 떠난 사람은 왜 찾냐고 바로 불편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사 할머니가 바로 상월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충구는 로사 식당만 매입하게 해주면 당신이 상월이든 로사든 상관 않겠다는 듯 자신의 목적을 먼저 말했네요. 하지만 그 말에 로사 할머니는 끄떡도 하지 않았네요. 만일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식당을 팔아야 하나. 조금은 고민하는 눈치도 보였을 건데 말이죠. 도대체 상월과 로사는 어쩌다 서로 바뀐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로사는 정말 세상을 떠난 게 맞을까요? 그것도 현상월의 이름으로 말이죠. 미지와 미래가 삶을 바꾸어 사는 건 드라마에서 이미 공개를 한 부분이지만 로사와 상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게 숨겨져 있습니다. 미지와 미래가 삶을 바꾼 중요한 계기는 박상영이라는 인물과 회사 내부의 비리 문제였었죠. 상월과 로사가 삶을 바꾼 계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부분은 1980년 현상월이 로사의 남편과 맞대응하다 벌어진 그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네요. 이충구가 입수한 그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늘 주먹을 함부로 쓰는 로사의 남편 때문에 로사는 늘 힘들어 했었다고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은 주먹을 휘둘렀고 로사는 3살짜리 아들까지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자식을 안고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상월이 다리미로 대항을 하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방어하는 입장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안이 큰 문제라 현상월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나왔다고 했죠. 그 후 현상월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지금 로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똑똑한 변호사 이충구가 로사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왜 더 이상 캐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사의 남편과 현상월은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말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이 바로 로사와 상월이 서로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상월의 회상씬을 보면 로사는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었죠. 그때를 회상하며 젊었을 때 알았던 속병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로사는 늘 속병에 시달렸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더구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챙기면서 살아왔지만 주먹을 내세우는 남편 때문에 심신이 아주 고달팠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자신 대신에 상월이 남편에 대항하다 결국 잡혀가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런 일까지 겪으며 로사의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 상월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로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로사에게 있어 가장 걱정이 되는 일은 어린 아들이었죠. 남편 때문에 심하게 머리를 다친 아들은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자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들이 혼자가 되는 상황이라 로사는 편하게 눈을 감을 상황도 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로사는 부탁을 했던 것을 짐작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상월이 먼저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들을 자신이 평생 돌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상월은 여러 정황상 누군가를 데리고 올 만한 입장이 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로사와 상월은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사가 상월이 되고 상월이 로사가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아들이 엄마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상월과 로사는 과거부터 이미 한 사람처럼 살았었죠. 공부를 잘하는 로사는 공부만 하고
일을 잘하는 상월은 일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시절 둘의 상황으로는 둘 다 공부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가 나이고 내가 너야. 우리는 하나야. 상월은 열심히 일해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로사가 점점 멋진 인물이 되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네요. 둘은 한 사람과 같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상월에겐 자신보다 로사가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는데요. 그런 로사의 아들이라니. 자신이 그 아들을 위해 로사의 남은 삶을 산다는 건 한편 영광이기도 했던 것이죠. 진짜 로사가 세상을 떠나고 온전히 그 아들을 자신이 키우면서도 상월은 열심히 일해 식당을 매입했네요. 하지만 이름은 로사 식당이었죠. 자신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로사를 위해 만든 이름인데요. 그리고는 아주 꼬박꼬박 장학금도 기부를 했습니다. 로사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호수의 말에 의하면 로사 장학금은 한어머니 가정의 대학생에게만 지원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로사의 아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이 병원 신세만 지고 살던 입장이라 자신과 아들의 상황을 대신해 한어머니 장학금으로 기부했던 것 같네요. 드라마 9회 예고에서는 상월이 미지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지내고 있는 요양원에서 요청했던 일이었는데요. 원래 상월은 이호수를 지목했었죠. 그래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화까지 했었고요. 하지만 그 중간에 이충구 변호사가 끼어들었었네요. 자신이 이호수를 잘 안다고 자신의 로펌에 있던 친한 후배라고 했었는데요. 로사 식당 메인 문제를 맡겼던 상월은 이호수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김로사는 바로 미지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미지는 자신이 할 자격이 없다고 미래와 삶을 바꿔 살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텐데요. 그런 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상월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사실 미래가 꼭 되어야 할 이유는 없죠. 상월이 믿는 사람은 미지니까요. 그래서 결국 미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사 식당은 김로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서류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로사 할머니가 김로사든 현상월이든 아무 문제가 없죠. 로사 식당의 주인은 요양원에 있는 로사 아들의 것이니 말이죠. 너무나 속이 후련한 사이다는 그 로사 식당의 권한 행사를 미지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최태관 국장과 심 팀장, 그리고 박상영의 모습이 마구 지나가네요. 박상영은 끝까지 미래를 속였었죠. 결국 동생 미지와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최 국장에게 다 말해버렸는데요. 이들은 지금 로사 식당 매입에 모든 사활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충구를 통해 로사 식당 주인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테이블 앞에 이호수를 대동한 미지가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 박상영은 미래 앞에 진정한 사과를 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로사 식당과는 무관하게 이호수가 박상영을 그렇게 몰아붙이게 될 텐데요. 아마도 미래는 그 과정을 마친 뒤 사직서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는 한세진에게 옵션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려고 했었죠. 사실 그 옵션은 시골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한세진은 그런 옵션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미래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자기 관심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으니까요. 한세진은 미래를 위해 자신이 모든 걸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와 꼭 닮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세진은 일단 해외로 떠나서 미래가 살 집과 학교를 알아보고 돌아오게 되겠네요. 때맞춰 미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미지의 서울 드라마가 마지막까지 이제 몇 회가 남지 않았네요. 로사와 상월의 관계가 빨리 풀리고 이제부터는
미지와 호수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미국으로 간 한세진이 돌아오면서 미래와 세진도 핑크빛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한국으로 돌아온 한세진은 미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미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마지막 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미지와 호수, 그리고 미래와 세진, 이 네 사람의 행복한 이야기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핑카의 드라마 분석과 해설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